먼저 소개를 좀 먼저 드릴게요. 저는 SK텔레콤 안에 기술센터 내에서도 5G X 로케이션 랩스라고 해서 통신사 내에서 위치 데이터를 연구하는 연구실의 리더를 맡고 있는 안홍범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좋고요. 저희가 이제 약간 이제 부연 설명 좀 드리면, 저희 통신사는 원래 기초가 통신 데이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발굴할 수 있는 데이터가 사실 위치 데이터들입니다. 고객의 위치 데이터.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위치 데이터 민감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119로 어떤 고객들이 이제 전화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GPS를 꺼놓으시거나 그러면 그래도 위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 위치를 찾아내서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또 위치 제공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 위치를 단순하게 고객의 위치를 판단하는 기술에서 그 위치 이면에 숨겨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컨텍스트를 발굴하는 것들에 저희가 좀 집중하고 있고, 시대가 또 시대인 만큼 AI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이 발달하면서 기존에 이제 XY로 표현되는 좌표 이외에 있는 것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프로텍 쪽과 사실 이제 부동산 업계 쪽과 연관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런 해외 사례들이랑 저희가 만든 데이터들과 함께 AI가 접목돼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30분 안에 좀 터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좀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텍을 뭐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뭐 건물 관리나 중재 임대, 뭐 여러 가지 뭐 감정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재 임대 그다음 건물 관리 쪽으로 봤을 때 프로테크의 성장을 위해서 키 드라이버스가 무엇일 것이냐라는 것들을 뭐 포브스나 뭐 대신증권, 딜로이트, PwC 같은 컨설팅 데이터들 자료를 갖고 와서 제가 좀 이렇게 좀 펼쳐놓은 자료들입니다. 최근 데이터들을 좀 갖고 온 거고, 대부분 로픈 레이트를 받고 있는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 AI, 오픈 데이터, 머신러닝, 데이터 관련된 것들, 또 VR, AR 뭐 같은 것들도 있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플랫폼 비즈니스도 있는데, 일단 오늘 자료에서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굉장히 하이하게 높게 레이팅 받고 있는 빅데이터와 AI,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고, 빅데이터 중에서도 위치와 관련된 지능 데이터들이 어떻게 부동산에 쓰일 것인지를 좀 터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좀 얘기할 거예요. 데이터를 부동산 쪽에서 얘기할 때 저도 이제 이런 것들 좀 공부하고 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전통적인 데이터와 비전통적인 데이터들에 대한 경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데이터는 맥킨지에서 2018년도에 나왔던 굉장히 중요한 기사인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그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제 빌딩이 있고, 빌딩 두 개가 있는데 같은 우편번호 안에 있는 빌딩인데, 밑에 내려오면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맨 위에 있는 그림은 전통적인 데이터들을 갖고 와서 우리가 감정 평가했던 시기, 그러니까 뭐 공실률이나 뭐 평당 가격이나 이런 것들로 본 거고, 그게 아니라 좀 비전통적인 데이터, 난 트래디셔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처에 술집이 어느 정도 평점을 받고 있는 건지, 좋은 술집인지 아닌지, 또는 근처에 뭐 위험 시설은 없는 건지, 굉장히 고급 식당이 근처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결론적으로는 전통적인 데이터는 비슷하지만 비전통적인 데이터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의 평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의 한 가지 포인트와,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머신러닝 같은 모델을 썼더니, AI 테크놀로지죠. 그런 걸 썼더니 기존의 감정평가 대비해서, 사람에 대한 감정평가 대비해서 정확도, 미래를 예측한 정확도가 90%를 넘었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또 이어서 해보면, 요거를 좀 더 깊게 보면, 우리가 맨 위에 있는 표대로 보면은 트래디셔널 데이터와 난 트래디셔널 데이터가 있는데, 뭐 전통적인 데이터들은 사실은 저는 이제 통신 업체에서 소프트웨어하고 뭐 모델링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는 영역이지만 전문가들께서 더 잘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부동산에 가서 들을 수 있는 얘기들과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고, 오른쪽은 사실은 이게 부동산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어라고 얘기했던 데이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하이퍼로컬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근처에 있는 식당이나 뭐 위험시설, 뭐 되게 좋은 시설들, 그런 것들과 거기 안에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is quality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그냥 어떤 것들이 있다 없다를 간단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데이터들, 로컬한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있는지, 사람들한테 평가받은 레이팅,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식당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식당이 다
되게 안 좋은 식당이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부동산의 가격이나 장기적인 포캐스팅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잘 섞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 그 다음 페이지 좀 더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옐프 같은 경우는 우리 하버드 이코노미스트 같은 거 거기도 보면은 카페가 열리면은 기본적으로 뭐 0.5%씩 뭐 인크리스가 되긴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옐프가 갖고 있는 그 특정 상점의 리뷰 포인트들을 갖고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짧은 시간에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GeoPhy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전통적인 데이터와 non-tradition 데이터를 갖고 와서 AVM이라고 해서 자동화된 밸류에이션 모델을 만드는 업체인데 굉장히 유명한 업체인데 그래서 스타트업 중에 뭐 돈도 많이 펀드레이징도 많이 하는 업체인데 그런 데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non-tradition 데이터를 잘 섞고 거기에다 머신러닝을 섞더니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데이터는 뭐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전통적인 데이터, 비전통적인 데이터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 이 데이터들을 그냥 데이터만 있어서 뭐 문제가 아니라 이 데이터를 잘 섞고 이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추출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사람이 보아서 이 데이터를 이해하고 감정 평가를 하거나 평가를 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방식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확률적으로 판단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연산들을 해서 최적의 결과를 내는 AI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AI 안에 머신러닝, 딥러닝 같이 있으니까 그냥 총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업체들은 최근에 여기 보시면 이게 스카이라인 AI라고 미국에 있는 중요한 좀 부동산 평가하고 뭐 투자하는 업체인데 얘네들은 데이터 소스를 보시면 전통적인 것과 여러 가지 데이터들 다 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다음에 AI 테크놀로지를 놓은 다음에 퍼포먼스를 기존보다 좀 더 좋아졌다. 얘네들이 말한 퍼포먼스는 당연히 미래를 예측하는 예측률이겠죠. 그래서 실사례를 좀 보면 전통적인 방식은 침대가 2개 있는 방,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연도 그 건물이 지어진 그 주변의 연도, 그다음에 뭐 미국에는 뭐 감정 평가할 때 뭐 이런 뭐 부동산 클래스들이 있나 봐요. 유사한 클래스들. 그다음에 그 클래스 그 집안의 8마일 안에 있는 집들만 골라서 그 안에 있는 가격의 추이를 본 다음에 그 안에 추세를 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산이 고평가되는지 저평가되는지를 좀 평가합니다. 보시면 지금 같은 집을 놓고도 그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방식을 갖고 평가를 했을 때는 이 지금 초록색 라인이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갖고 이제 추적을 했을 때 이 평균 가격 대비보다 좀 높게 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가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좀 더 비전통적인 방식을 갖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섞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또 뭘 했냐면 버추얼 네이버후드라고 해서 실제 부동산이진 않지만 유사하게 약간 아비터리한 그런 부동산 같은 정보들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 딥러닝 갖고 만드는 겁니다. 만들고 그 다음에 비전통적인 데이터를 섞었더니 멀리 떨어져 있는 집도 비슷하게 본 거예요. 이제 거리 같은 특성을 안 봅니다. 그런 다음에 봤더니 412개의 대조군이 있었고 그 대조군 대비 봤을 때는 얘네들은 저평가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얘네들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술 테크니컬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이런 저평가된 애들이 좀 더 나중에 평가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카이라인 AI도 지금 비전통적인 데이터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추얼한 데이터들 이런 것도 AI들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전통적인 데이터들과 섞은 다음에 AI가 모델링을 했더니 RMSA 같은 이제 오차율, 그러니까 미래를 봤을 때 부동산을 뭐 내가 10억에 예측했는데 실제 가격은 11억이다, 12억이다. 그러면 이 오차에 대한 것들이 더 좋아졌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런 것 때문에 어큐러시도 좀 더 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간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뭐 레슨런드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서두가 좀 길었는데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비전통적인 데이터 중에서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프로텍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기사도 보고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기사는 로케이션.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부동산이 이런 것들이 위치를 근반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프로텍도 그런 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로케이션 데이터가 중요하고 그 로케이션 데이터에 단순하게 우리가 로케이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컨텍스트를 이용하는 인텔리전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발표드릴 내용은 로케이션 인텔리전스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실제 사례는 어떻게 되고 있고 통신사 관점에서는 이 로케이션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데이터들을 만들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이래요. 로케이션 인텔리전스는 첫 번째로는 컬렉션하고 분석합니다. 그 지오스파셜, 그러니까 공간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잘 모은 다음에 분석하는 것들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냥 오케이 두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실제로 비즈니스에 잘 팔 수 있도록 트랜스폼 하는 겁니다. 그런 건 나중에 좀 말씀드릴 텐데 트랜스폼 한 다음에 이거를 갖고 와서 실제 비즈니스 영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푸는 것들이 이제 좀 도움이 되는 데이터로 제공하는 것들이 또는 툴로 제공하는 것들 로케이션 인텔리전스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SK텔레콤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가 밑에부터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개념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 보면은 우리가 잘 콜렉팅을 합니다. 콜렉팅을 할 때 저희 텔레콤에서 콜렉팅하는 가장 중요한 주 메뉴는 위치입니다. 위치. 사실은 이거는 뭐 법률적인 문제도 없지만 사실은 저희가 통신회사다 보니까 고객의 어떤 기지국을 접속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다 트래킹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저희 의무고요. 그런 것들로 품질 장애를 제고하는 게 그 의무인데 그런 기지국 데이터들을 실제로 저희가 좀 잘 AI 같은 테크놀로지로 하면은 그 고객의 동선 같은 거를 좀 만들 수가 있고요. 근데 그거는 약간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만들 때는 식별화나 그런 법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런 점들이 맨 밑에 포지션 픽스라고 하는 점들이 생기면 시공간에서 그런 점들을 잘 클러스터링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면 이동과 체류라고 하는 무브 스테이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그 무브 스테이가 점과 그 큰 스테이와 큰 스테이를 출발과 끝점으로 모아놓고 선을 쫙 그으면 그게 일반적인 하나의 트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런 트립을 여러 가지 모으면 인간의 행동들이 사실은 보이게 됩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집이라는 체류에 있다가 9시가 되면 출근을 해서 이동할 때 차로 이동을 하죠. 그게 하나의 무브가 될 것 같고 회사에 도착하면 하나의 트립이 만들어지죠. 회사에 있다가 뭐 퇴근하기 전에 어디 뭐 술을 한잔 하러 간다. 그러면 그것도 제 회사에서 출발해서 술집까지 가는 하나의 트립이 생기고 그 안에는 뭐 걸어갈 수도 있고 뭐 퀵보드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트립으로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트립이 하나의 단순한 트립이 아니라 체이닝이 되면 좀 더 의미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건 다음 페이지 좀 더 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런 개인의 정보를 갖고 와서 그대로 우리가 팔 수는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고 위험하게 법률을 어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트랜스폼합니다. 개인의 문제들이 안 보이도록 익명화하고 가명화해서 처리하고 실제로 우리가 제공할 때는 이런 것들에다가 컨텍스트, 지도 정보나 주변의 환경들 정보나 이런 것들을 학습시키고 클러스터링해서 실제 의미 있는 데이터로 만듭니다. 그거는 좀 이따 나중에 한번 좀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클러스터링한 데이터를 실제 리얼 월드에다가 이제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많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공공시설의 영향도 분석. 어떤 공공시설이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이 예를 들어서 영향권이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는 주민들까지 이 시설에 올 수 있고 편하게 올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데 쓸 수 있다. 이게 지금 저희의 퍼스펙티브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기존까지 텔레콤이나 여러 가지 통신사들이 주로 했던 것들이 뭐냐면 유동인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고객이 여러 그룹이 한 번에 이동하고 어느 점에서 어떻게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룹으로 알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유동인구만 갖고는 사실은 이제 좀 더 딥하게 인사이트를 좀 얻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AI 테크놀로지 접목해서 좀 더 많은 컨텍스트를 발굴하는데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터치하겠습니다. 이게 SK텔레콤 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잘하는 업체가 보다폰이라고 하는 통신사인데 걔네들도 동일하게 이런 통신 데이터나 외부 데이터를 갖고 와서 뭐 부동산 영역이나 지금 뭐 리테일이나 뭐
택배 물류, 뭐 공공 이런 여러 가지 쪽에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함께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부동산 쪽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특정 지역에 뭐 주변에 있는 비즈니스는 어떻게 분배되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 그 뭐지 그 방문하는 사람들의 프로파일링 좀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전문 직장인이 오거나 뭐 여성분들이 많이 오거나 남성분들이 많이 오거나 뭐 이런 거 프로파일링을 하는 것들이 주요한 특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게 단순하게 트립을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통계를 내는 거는 약간은 이제 그 종래의 빅데이터 같은 기술이에요. 엄청난 데이터가 저희한테 몰려오거든요. 그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유동인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테크놀로지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보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이동을 이동하는 링크와 노드, 체류와 그 이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컨텍스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학술적인 연구 영역이 트립 체이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트립을 체이닝을 만들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좀 더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웃긴 얘기지만 저희 팀에는 원래는 저희 팀은 전자과, 뭐 컴퓨터 공학과 뭐 이런 사람들만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교통공학, 뭐 도시공학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트립 체이닝 연구하시는 분도 오셔가지고 함께 연구를 하고 있고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이제 국가에서도 보면 가구 통행 실태 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트립 체이닝 같은 걸로 어떻게 사람들이 분포되는지를 알 수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을 갖고 저희가 실제로 여기 있는 그 체류에 대한 그 블랭크들을 채우고 선에 대한 의미를 채우고 이런 것들을 잘 트랜스포메이션해서 비즈니스에 쓰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저희의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트립 체이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지금 현시에서는 우리가 프리미티브 트립 체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람의 행동을 그런 네트워크 같은 거죠. 이동 표현하고 그런 것들을 잘 채워 넣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런 것만 갖고 와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협력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우리가 좀 어떻게 할 거냐면 사실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같은 이제 테크놀로지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물음표가 있어요. 내가 집에 있다가 어떠한 컨디션이 오면은 이 사람은 회사를 가더라. 이 사람은 뭐 쇼핑을 가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과거의 패턴을 갖고 와서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링 같은 거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통 데이터와 AI를 통해서 좀 더 미래를 좀 더 예측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도 있고 수요나 뭐 이런 것들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이제 피처들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노드, 링크, 그러니까 체류와 이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체류를 우리가 봤을 때는 기존에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서 저희가 이동했어요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동을 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동했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발굴하는 작업들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그냥 예제를 갖고 왔는데 2021년도 5월달 강남구에 있는 통계인데 오전, 뭐 오후, 뭐 그다음에 체류 목적이 집에 있는 사람과 업무를 가는 사람. 업무 같은 경우도 강남구에 집 있는 사람이 업무를 가는 포션.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다가 이제 컨텍스트를 입혀가지고 의미 있는 데이터로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공유 오피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어떤 업무, 그러니까 기존에는 유동인구를 했기 때문에 그 유동인구를 판단해서 이 사람이 업무로 간 건지 뭐 다른 목적으로 간 건지 학교로 간 건지를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좀 더 좋은 컨텍스트가 있으면 수요를 좀 더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주말에 쇼핑 같은 거예요. 뭐 쇼핑은 당연히 뭐 굉장히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삼성동에 많이 있고 뭐 코엑스, 압구정, 로데거리 뭐 이런 데 많이 있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에스펙트로 보면 저희가 체류 목적을 분류했을 때 뭐 지금 현재는 한 4가지 정도 그다음 기타로 분류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2월 달과 5월 달 코로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체류 자체가 이동점들이 많아지는 게 이제 한 가지 포인트고 이동이 많아질 때 보면은 집은 당연히 포션이 떨어지고 있고 업무나 쇼핑이나 기타 학교 같은 경우는 좀 포션이 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7월 달 데이터를 좀 더 보면 다시 훅 떨어졌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 좀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도 단순하게 이제 목적을 분류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테크놀로지를 씁니다. 사실은 뭐 딥러닝도 쓰고 AI도 쓰고 또는 뭐 건물의 용도 데이터 같은 것도 쓰고 여러 가지 피처들을 써서 하는데 그 피처들을 써서 쓰고 정답지를 갖고 신뢰도 검측을 할 때 가장 인지적으로 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 지금 홈에 있고 워크에 있고 홈에 가고 이런 트립 체이닝의 비율을 보고 아 그래도 이 모델이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것 같다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검증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일 기준 보면은 홈 워크 홈이고 주말 기준도 홈 이게 이는 사실은 저희가 분류하지 못했다는 기타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커널 디스트리뷰션을 좀 보면 워크긴 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더 저희 모델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재택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출장 같은 거를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 시점이 오전 8시 49분인데 10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특정 지역에. 그러면 그래서 직장인 것 같긴 한데 직장이 자주 바뀌는 사람들, 위치가. 뭐 공유 오피스 쓰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주말 기준 같은 경우는 쇼핑을 하는 위치는 아닌데 오후 1시부터 1시 20분간 여기 있어요. 뭐 쉽게 재밌게 그냥 농담을 하면 소개팅 같은 거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있어서 기타로 뒀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하면은 좀 더 의미 있는 분류 작업들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체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깊은 컨텍스트를 봤는데 이제 그 체류와 체류를 잇는 그 이동 관점에서 그 이동에 대한 좀 더 깊은 컨텍스트를 분류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면 어떤 수단을 갖고 어떤 수단으로 갖고 실제로는 어떤 지하철 노선, 어떤 버스 노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갔는지를 분류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뭐 공공 쪽도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 영역 같은 경우는 제가 분당 사는데 서현에서 살면 안 좋은 게 뭐냐면 버스를 무조건 서서 가야 돼요. 왜냐면 고속도로 가기 바로 직전이라서. 그럼 저는 그런 정보를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사실은. 반대로 또는 이제 뭐 그래서 사람들이 서현에 있는 사람들이 정자역까지 백워드를 간 다음에 거기서 앉아서 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정보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아침에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 최근에 요즘에는 좀 마이크로 모빌리티 수요에 대한 평가도 좀 많이 있어서 뭐 환승을 했냐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나의 수단으로 가는 게 다중 수단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버스를 두세 개 갈아타서 뭐 버스 2개 타고 지하철 타고 또 버스 타고 뭐 집에서 회사 갈 때 그다음에 이동 거리가 3km 이상이 되고 트립 체인이 일단 일하러 가는 사람 같은데 그럼 퍼스트 라스트 마일이 있는 거네. 그럼 그 사람들의 수요가 마이크로 모빌리티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상적인 뭐 실제로는 이제 이런 협력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가설을 세우고 분석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케이스 스터디를 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커머셜 관련된 부동산, 그 상업 부동산 관점에서 입지 선택 같은 거 할 때 저희 데이터를 많이 최근에 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전체 이동량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해운대에서 정관 신도시라고 하는 데로 유입을 할 때 해운대에서 시작해서 정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유동인구는 단순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쭉 가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장 수요를 본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도 차량으로 가는 사람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주말에는 쇼핑을 가는 사람들, 실제 주차장 수요, 좀 평일날 수요는 일을 가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분류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더 분류해 보면 좀 데이터가 컷오프되는 형상들이 있습니다. 전체 중에서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게 아마 비전통 데이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냐면 이제 입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입지 분석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런 데이터만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AI 그 컴퓨터한테 시킵니다. 어떤 식으로 시키냐면 실제 예를 들어 주차장 사업이라고 하면 실제 주차장이 진짜 잘 되는 입지를 정답지로 두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시켜요. 모델 여러 가지 학습을 시킨 다음에 데이터를 인젝션 한 다음에 우리가 AI한테 물어봅니다. 야, 이 중에 니네가 실제로 주차장 수요가 많은데 많다고 평가한 건 몇 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가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머신러닝 그 컴퓨터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원래는 여기도 입지가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없어요. 이렇게 하는 입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거기를 갖고 이게 머신러닝에서 좋다고 평가했던 입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컨설팅 같은 것들도 해드리죠. 뭐 그런 것들이 하면은 실제 수요와 코릴레이션 굉장히 높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디맨드 포캐스트 같은 경우는 뭐 이건 마이크로 모빌리티 관련된 건데 뭐 프로텍이랑 상관없을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이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무브나 스테이 컨텍스트 중에서 이동 수단을 봤을 때 단거리로 그냥 회사를 가는데
3km 미만은 그냥 회사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환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버스 타고 가. 이런 사람들은 잠재 수요로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큰 그 마일, 그러니까 큰 트립에서 주수단이라고 하는 중간에 버스는 타고 가지만 끝에는 워크로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런 사람들은 뭔가 좀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태울 수 있겠네. 그럼 거기에다 좀 넣어볼까? 그런 지역에다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저희가 사실 이런 고객들의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배달에 하시는 분들도 분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 저녁에는 굉장히 이상한 데 있다가 낮에 되면 오전 그 워크 타임 되면 저녁 때까지 엄청 특정 지역만 계속 돌아다니세요. 택배 하시는 분이거나 또는 이제 딜리버리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 직업도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딜리버리 할 때도 이런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스터디를 하고 실제 컨설팅하고 협력하는 사업들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간이 제가 아마 30분 정도 받은 것 같은데 요약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초대 말씀드린 대로 같이 이제 그냥 부동산에서 ICT 융합되고 테크놀로지 융합되면서 부동산 영역에 이제 전통적인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비전통 데이터의 융합이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잘 꿰야 되는데 그 꿰 때 사람의 한계를 넘는 AI 기술 같은 걸로 하는 것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바라보는 데 중요한 팩터로 등장하고 있다는 건 아마 다가 인정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로케이션 인텔리전스는 그 중에서도 비전통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저기 이제 좀 협력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제 유동인구 통계에서 좀 더 AI 테크놀로지 같은 걸로 좀 더 많은 컨텍스트를 분석해서 실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로 만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제언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프로텍 안에서도 데이터 관련된 것들이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공급자적인 마인드, 소비자적인 마인드는 되게 중요하지만 공급자적인 마인드와 소비자적인 마인드를 같이 좀 보면은 우리가 이제 표준화, 데이터 표준화도 좀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아이디 체계 같은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프로텍이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 데이터를 만들 때는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 어떤 데는 헥사곤하려고 하고 어떤 데는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그럼 나중에 이 데이터를 이제 유통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뭐 그래서 쉐이핑을 다시 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 장을 좀 만들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프로텍 포럼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그런 취지로 저희 텔레콤이 가입을 했습니다. 뭐 저희 안에 뭐 이런 프로텍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조직도 있지만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가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뭐 질문 같은 거 받는 시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컨트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